경제의 버팀목이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인사드립니다. 그간 5개월 넘게 저희가 달려왔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중소벤처기업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 올해 취임을 하셨어요. 네. 또 직전까지는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실장으로서 또 정책의 틀을 마련하시고 또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월이 됐고요. 네.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부분이 뭐 예전에도 좀 어려웠지만 최근까지도 쭉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업무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하나라도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하면 자금난을 빼놓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그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금이 2조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금력도 부족하고 담보력도 부족한 맞아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성도 보고 우리 성장성, 장래성도 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 한 개 업체당 대개 한 3,500만 원 정도 평균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금리는 현재 한 3% 이내에서 지원을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운전 자금으로 해서 어려움도 좀 넘기고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에게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 같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기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아주 탄탄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약간 보육시설이라고 저희가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업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저희들이 기술 창업, 테크 창업이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저희들이 생계형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뭐 생활혁신형 창업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음식점업이라든지 도소매업인데 이게 기존에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그 형태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뭐 예를 들자면 같은 이제 빵을 만들어도 새로운 이 소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이 수공예 이런 재주를 가지고 소품을 제작해서 전통 소품을 제작해서 팔아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의 창업 활동을 저희들 지원하는데요. 네. 그래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6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2번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수강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이제 학교를 거쳐갔는데요. 그 중에서 한 68%,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최종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3분의 2 정도면 굉장히 성과가 높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폐업을 했을 경우 그 과정까지도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네. 또 이제 창업을 하면 계속 다 이제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네. 폐업을 한 경우에 폐업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 근로자로서 이렇게 전환하는 케이스도 있고 조금 업종을 달리해서 재창업에 도전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들 폐업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지원 활동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잠깐 말씀해주신 재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가 업종 전환을 고민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재창업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또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식 배움부터
그리고 그 공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인 1357 전화를 활용해서 또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협동조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유럽 지역에서는 이 시작된 게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그러니까 딱 7년 차에 접어든 거란 말이죠. 어떻게 국내 협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뭐 초기 단계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보면 한 2,0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육성이 되거나 이제 그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출을 보면 한 개 협동조합당 한 3억 정도 1년에 뭐 이런 정도까지 와 있고요. 그 협동조합은 아마 그 취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 전공 분야나 주 종목으로 이렇게 하나 제한이 되는데 이게 좀 세 사람이 한다든지 다섯 사람이 하게 되면 서로가 이게 그 조금 이렇게 특징이 다른 자기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서로 살려서 새로운 업력을 개척한다든지 이렇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협동조합도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걷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걷는 게 마음 든든하잖아요. 자, 아마도 이 협동조합에 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서울 성동구. 이곳에 젊은 청년들이 의기투합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무실 가득 빼곡히 놓여있는 인쇄기들을 보니 어떤 협동조합일지 짐작이 되는데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자 청년 협동조합이며 제조업 기반의 인쇄, 출력, 기획과 디자인 및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피카피룸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합원 5명이 합심해 설립한 인쇄 협동조합. 창립 멤버들은 같은 회사에서 동거동락한 선후배 관계라는데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시작한 데는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파트별 분업화로 전체 공정이 진행되어 협력하는 법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의 배임과 불합리한 경영으로 법인 형태의 기업이 아닌 민주적인 기업 구조를 찾던 중 협동조합을 알게 되었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온라인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설립 초기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자금난. 그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공동장비와 공동 네트워크를 마련하는데 지난해까지 7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장비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소상공인 협동조합 특성상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어 설비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으로 문제점을 많은 부분 해결하여 설립 이후 평균 5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필요 영역이 인력 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현재는 마케팅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고 다양한 신규 고객들을 창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매출도 상승해서 그 수익을 조합원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전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명이었던 조합원은 현재 21명으로 늘었고 직접 고용한 직원이 50여 명. 그동안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현재 조합원들에겐 새로운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 조합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5개 권역의 지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모에 따라 우수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종업계의 일반 법인에 비해 우수 인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위해 우수 인력을 채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인력 지원에 대한 분야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나누는 인쇄 협동조합. 협동조합 5년 차로 그간 얻은 노하우를 젊은 청년들에게 전하는 나눔도 시작을 했는데요. 상생이란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인쇄 협동조합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인쇄협동조합의 영상을 확인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이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서울 디지털 인쇄 협동조합 저도 가봤습니다. 예, 예. 가보고 크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 협동조합의 전형이었구나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저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잘 찾아내서 젊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benchmarking해서 이렇게 그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그 지원 금액이 254억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기대가 좀 크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나요? 그 협동조합은 주로 이제 공동 작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공동 구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 판매도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저 작업들을 위해서 조합당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많으면 5억까지도 저희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업 뭐 아카데미라든지 협업 뭐 네트워크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나 중요한 사업이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예요.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과 그 주변에 상권을 합쳐서 구도심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합쳐서 이 활성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자체, 그다음에 상인회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이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게 한꺼번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상인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이렇게 혁신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개 저희들 보면 전통시장 한 20억, 뭐 한 30억 이렇게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3년, 2년, 3년 이렇게 걸쳐서 지금은 5년 동안 이제 80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조금 큰 규모로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조속한 대구, 수원, 강진 해서 저희들 이제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이렇게 좀 가시적인 방향을 좀 보일 수 있도록 발전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상생과 공존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사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소상공인 그 전통시장 부분이 뭐 그 이전에도 좀 어려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랑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이게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고 이제 홍보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인데 뭐 이런 이 뜻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조봉환 이사장님 뭐 올 한 해 각오라든가 또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다면요? 예. 우선 그 전통시장 소상공인부터 이제 바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 국민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전통시장을 생각해 주시고 발걸음을 해 주셨으면 그런 그 당분 내지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부터 크고 작은 이야기까지 저희가 알기 쉽게 전해드렸던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곁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따뜻한 시선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중기부의 정책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그동안 22명의 친절한 준기 씨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 전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예비 창업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습니다.